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9 전치사의 목적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치사의 목적어를 알아보는 것이니 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품사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4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정 품사는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이번 시간엔 이렇게 전부 다 체크를 미리 해놨습니다.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단어의 품사가 뭐다? 명사 혹은 명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사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사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혹은 명사가 또 다른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달지 복합명사로 사용된달지 하는 이유로 더 길게 생긴 명사구 까지가 기본적으로 명사류에 속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준동사라고 배운 것들 중에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 있었고 동명사가 명사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문장 전체, 절 전체가 하나의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관계사절, 접속사절, 의문사절 이 3가지가 명사절로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계사절 중에서는요.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 그리고 복합관계사절 이런 애들이 명사절을 이끌 수 있겠고, 접속사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혹은 whether이나 if가 이끄는 절 이것들이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절은 기본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런 친구들은 싹 다 명사절로 사용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목적어의 종류들만 알고 있다면, 전치사의 목적어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겠죠. 따로 배운다는 건 뭐예요?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네요.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대부분 대명사, 명사류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명사구나 절이 쓰이는 경우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아래 보니까 쓸 수 없는 경우들을 조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구 같은 경우에는요, 준동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동명사는 사용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는 사용 불가하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전치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to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치사 to가 있고요. 이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가져왔어요. to do it. 그러면 to 생긴 게 겹치게 되죠. 생긴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to 다음에 doing it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사용되는 건 모양이 어때요? 스무스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to 같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시험 출제 포인트 중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 전치사의 to도 to고요. 투부정사의 to도 to잖아. 그렇다면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올까? 투부정사가 나올까? 이런 건 너무 쉬운 문제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까? ing가 나올까? 이런 걸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겠죠. 이것과 관련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명사절도 나와 있는데 명사절에서는 의문사절과 접속사 whether절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아래 보니까 대절은 원칙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으세요. 우리가 명사류로 사용되는 절을 총 몇 개 알아봤습니까? 3개 알아봤죠. 접속사 대절, whether절, if절.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 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대요? 대절은 쓸 수가 없대요. 벌써 누군 나가리예요? 대은 나가리죠. 그런데 또 제가 아래에 뭐 하나 더 써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if죠. 접속사 if가 이끄는 절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쓰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whether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whether이라고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대절은 원칙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지만 in that, except that
근데 accept 말고 but이나 save로 바꾸더라도 뭐뭐라는 것 외에는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표현은 전치사 다음에 대절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굳이 전치사를 따라올 수 있는 접속사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in-that을 하나의 접속사로, accept-that을 하나의 접속사로, but-that을 하나의 접속사로, save-that을 하나의 접속사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또 궁금한 게 생기겠죠? but은요 등위 접속사 아닌가요? 네,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save는요 동사 아닌가요? 네,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except랑 but이랑 save 셋 다 뭐뭐라는 것 외는 이라는 해석을 갖게 되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be afraid of growing slowly 라고 되어 있네요. Don't 라고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무슨 문장? 명령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afraid의 짝꿍은 of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of의 목적어로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growing slowly 라고 하는 동명사 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이 나와 있는데 얘는 접속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접속사랑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절과 절을 연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e afraid, 두려워하세요. only of. be afraid of가 하나의 짝꿍이라 그랬는데 only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괄호쳐버려도 되겠죠. 오로지 뭐만 두려워해라? standing still. standing still. still 그러면 멈춰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standing. 서 있다 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인 채로 서 있다. 이거 이형식 동사 배울 때 배웠었죠. 뭐뭐인 채로 서 있다면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뒤에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가 보어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standing still. 뭐뭐인 채로 서 있다, 멈춰 있는이니까 멈춰 있는 채로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멈춰 있는 채로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19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 future depends on. depend의 짝꿍은 on이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끌고 있는 명사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얘를 뭐 의문사절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만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갈게요. 아무튼 해석해보면요. The future, 미래는요,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In the present, 현재에.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196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We object to using animals for the testing of cosmetics. 우리는 object to, object의 짝꿍은 to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라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We object to, 우리는 어디에 반대합니다. 뭐에 반대해요? Using animals,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죠. 뭐를 위해서? For the testing of cosmetics. testing, 검증 실험을 위해서. 뭐의 실험? Of cosmetics, 화장품 실험을 위해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물 실험이라고 하죠. 동물 실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에 곧바로 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한테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들한테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가장 많이 죽는 동물이 보통 흰 쥐라는 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돼지의 장기가 사람들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해서 돼지한테도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object to, 투부정사인지 전치사 to인지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using을 use로 고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97번으로 넘어갈게요. Forgive yourself for making mistakes 라고 돼 있네. forgive 라고 하는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다. 이거 명령문이네요. 그쵸? forgive 라고 하면 용서해주다 라는 뜻이니까 forgive yourself, 너 스스로를 용서해라. 뭐에 대해서? for making mistakes,
실수를 만드는 것,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줘라. You need to learn. 너는 배울 필요가 있다.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자, them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찾는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them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해석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 them이라고 하면은 그것들, 그 사람들이란 의미죠. 복수의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 문장 내에서 복수인 걸 찾아보니까 s가 달려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따라라라라라라 따. mistakes밖에 없죠. 아, 우리가 문법적 지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친구가 뭐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mistakes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 실수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닛의 문법 포인트를 생각하면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동명사 구가 나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98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Working parents are busy in balancing their work and home responsibilit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문법 테스트 하나만 해볼게요. 자, working, 동사에 ing부터 있는 건 우리가 총 두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동, 명, 사였고요. 하나는 현, 재, 분, 사였습니다. 현재 분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동명사는 문장 내에서 명사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working parents라고 하는 이 주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working이 parent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인 경우와 working이 parents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져오는 동명사인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상 잠깐 멈추고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셨다면 이제 정답을 말씀드려야겠죠. 정답은 동명사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지. 실수입니다. 안 지워지네요. 네,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맞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구문을 하는 거니까 이점의 문법도 어느 정도 다져놓자고요. 자, wor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는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parents를 목적어로 가져온다면 이 문장의 동사는 뭐가 돼야 됩니까? is가 돼야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are이라고 하는 복수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으니 working이 핵심이 아니라 parents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하나 더. work는요. 물론 뭐 타동사 용법이 어쩌다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는 동명사로 사용되더라도 목적어를 가져오지 않죠.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얘가 현재 분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working, 일하는 parents, 부모님들은 are busy, 바쁩니다. 뭐함에 있어서 바빠요? in. 여기 나오는 in은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빠요? balancing,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바쁘죠. 뭐와 뭐를? their work, 그들의 일과 and home responsibilities, 가정 내 책임들을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199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얘가 지금 삐져나와 있죠? 옮겨 볼게요. 자, even highly skilled workers, even, 심지어, highly, 매우, skilled, 기술이 있는 workers, 일꾼들조차도, 근로자들조차도 had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함에 있어서? in finding work, 일을 발견함에 있어서, 찾음에 있어서.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during, 뭐뭐하는 동안이죠. The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 Depression 자체가 원래는 우울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공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가 아니라 지금 뭐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통 명사가 아니라 대문자가 사용된 걸 보니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보통 The Great Depression 이라고 부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말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이 뭐죠? 공황? 제가 어렵죠.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제가요, 붕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왜 붕괴가 되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계대전이 있었죠. 세계대전 때 미국이 굉장히 많은 전쟁 물자를 막 팔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때 팔았던 전쟁 물자들은 점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공장에선 계속 생산을 했어. 그런데 사줄 사람이 없어 창고의 재고는 점점 쌓여. 그쵸? 이럴 때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버블들이 껴있고 그랬던 게 한 번에 뻥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처럼 실업률도 치솟고요. GDP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아무튼 문장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해석해 볼까요? 매우 숙련된 기술자들조차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함에 있어서? 일을 찾는 데 있어서, 발견함에 있어서. 언제? During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동안에.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전치사 인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조금의 문법 포인트를 조금 더 가져가 보자면 highly skilled workers 이 부분 좀 볼게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주어 자리엔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명사는 지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어를 달고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skilled라고 하는 형용사가 workers를 꾸며주고 있고요. highly라고 하는 부사가 skilled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highly는요. high가 높이, 높게 이런 뜻인데 ly가 붙으면 무슨 뜻이 돼요? 매우라는 의미가 되죠. 매우 skilled, 숙련된 workers, 기술자들, 뭐 노동자들, 일꾼들, 직원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00번입니다. Your attitude makes all the difference to how your day will begin and end. Your attitude, 너의 태도는 makes, 만듭니다.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점을 만듭니다. 뭐에 있어서? to, 전치사 나왔네요. 뒤에 명사절이 나오고 있죠. How, 어떻게, your day, 너의 하루가 will begin, 시작할지, and end, 끝날지의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의문사 how가 절을 이끌고 있으니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간접 의문문, 의문사 절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의 의미가 들어간 것들은 번역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할지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201번으로 가볼까요? Be certain of your decis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small or significant. Be certain, 확신을 가지세요. 아, 여기에 명령문이 나오고 있네요. Of your decision, 너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세요. Regardless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Whether it is small, 그것이 작든지 아닌지. Or significant,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자, 지금 이 문장의 전치사로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regardless of, 이 친구가 사용되고 있죠. 이 regardless of라고 하는 구전치사의 목적어로 whether절이 나오고 있고요. whether절은 if와 달리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명사는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 뭐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목적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다면 whether과 if는 각각 어느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냐? 일단 whether는요,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if는요,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whether는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if도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whether만 가능하고 if는 불가능하고요. 보어 자리에도 whether는 가능하고 if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whether는 웬만하면 다 된다, if는 웬만하면 다 안 된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규칙 한 가지, 아니 정확히는 두 가지를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가 그냥 주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로도 사용될 수 있죠. 가주어, 진주어 기억나십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사용될 때 진주어 자리에는 whether도 들어갈 수 있고요. if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문법책엔 잘 안 나오는데 편입이나 공무원 시험 교재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whether이랑 if랑 짝꿍인 친구가 있는데 or not이 있습니다. whether or not, if or not 이 표현들이 있는데요. 또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쓰이냐? whether or not 어쩌고라고 해서 whether과 or not이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whether 이라고 하고 나서 문장 쭉 쓰고 or not 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if는 한 가지 패턴만 가능하고요. whether는 둘 다 가능해요. 지금 눈치가 있다면 뭐라고 답해야겠어요? if가 한 가지만 가능하겠죠? 자, 잠깐 방금 말이 꼬인 것 같은데 whether과 if 중에서 누가 한 가지만 가능할까요? if만 한 가지만 가능하겠죠. if는요 두 가지 패턴 중에 두 번째만 가능하고요. whether는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것까지 체크하시면 문법적으로 whether, if 구분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 if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적어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20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Repetitive schedules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Repetitive, 반복적인 schedule, 스케줄은 gives, 줍니다.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a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을 직접 목적어네요. 반복적인 스케줄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In that, 하나의 접속사로 외우라 그랬어요. 뭐뭐라는 점에서. We know, 우리가 안다는 점에서. 뭐를? What is coming next? 무엇이 coming next? 다음에 오고 있는지를, 다음에 올 것인지를 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안정감을 준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 다 아침에는 빵을 먹고요. 빵을 먹었으면 산책을 하고요. 산책이 끝났으면 책을 읽어요. 그러면 이 일정을 매일매일 가져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 왜? 내가 빵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니까. 산책을 할 거니까. 뭘 할지 알고 있잖아요. 뭘 준비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시간 스케줄을 짜는 것도 굉장히 편할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미리 사놓거나 무언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epetitive schedule 이것 관련해서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reativity랑 관련된 주제입니다. creativity가 뭐예요? 창의, 력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나와요? 아니면 변칙적인 일상 속에서 나와요? 보통은 변칙적인 일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 지문들에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를 보면 100%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주제들을 보면요. 반복적인 스케줄, 확고한 스케줄이 있을 때 창의력이 발휘된다라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0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 food was awesome. 그 음식은 was awesome. 대단했어요. Except that. 뭐뭐를 제외하고. We had to wait. 우리가 기다려야 했다는 것만 제외하고. For an hour. 1시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음식 자체는 대단했다는 거죠. 맛집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천일문 기분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고 있는데 요즘 흑백요리사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채널 그 방송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흑백요리사가 뭔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흑백요리사 음식들 보면 좀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요리사 식당들이 웬만하면 다 비싼 데였어가지고 단골이었다가 단골집을 뺏긴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지만 네, 줄을 그렇게까지 서야 한다면 굳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 주고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흑백요리사 얘기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유닛 19의 문장들은 전부 다 봤고요. 이제 further study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치사 to 플러스 ing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치사 구와 투부정사를 구분해야 된다. 즉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긴 해요.
그런데 문법 문제 풀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전부 다 to가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면 돼요? 제가 밑줄 쳐놓은 ing 부분을 싹 다 뭘로 바꿔? 동사 원형으로 바꿔.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 꼴이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거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특히 잘 나오고요.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천일문 기본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잘 공부하고 지나가셔야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object to,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ing 써야 되고요. be opposed to, 이것도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ing 써야 되고요.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used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used 관련해서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수거들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use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동사로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be used 라고 사용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면 돼요? 사용되다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be used에다가 제가 to 부정사를 더 붙였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뭐뭐하기 위해. be used는 뭐라고요? 사용되다였다고.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to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ing가 나오게 되면 혹은 여기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혹은 익숙해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유추하기 힘든 의미가 뭐예요? be used to ing가 되겠죠.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가볼까요? used to 부정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일종의 준조동사로 사용이 되어서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표현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be used to 부정사와 be used to ing는 문법 문제로 내기에 너무 좋은 표현이므로 꼭꼭꼭 암기를 해야겠죠. 넘어갈게요.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기를 학수고대하다. 뭐뭐를 목 놓아 빼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도 ing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 라는 표현들 한번 싹 외울게요. be dedica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be devoted to ing. 이거 쌍으로 전부 다 외워버리시고요. adjust,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adjust라고 하는 표현이 왜 자주 나오냐면 적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적응이라는 단어가 특히 어디서 자주 사용되냐면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주제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자연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이 간섭을 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반면에 인간은 뭐든지 개발하고 뭐 부수고 개조하고 이렇게 하죠. 인간은 적응을 하고요. 변화를 시키고요. 인위적인 걸 만들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 할 줄 아는 건 몇 개 없이 전부 다 남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남들로부터 배우는 걸 뭐라고 불러요? 학습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타고나는 것과 학습하는 것, 이게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nature versus nurture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nurture, 이건 양육이란 뜻이고요. nature는 자연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뻗어나가 볼까요? 학습을 한다는 건 배운다는 거고 배운다는 건 전수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걸 만들게 될 겁니다. 이 문화의 속성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되고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여기까지 확장을 했느냐? 자연과 인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자연 앞에 놓여진 거죠. 근데 자연에서 막 겨울이 찾아왔어. 인간은 뭐 어떻게 돼요? 얼어 죽죠. 여름이 찾아왔어? 쪄 죽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부채라는 걸 개발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 털옷이라는 걸 만들어서 겨울을 나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는 적응하려고 만들어낸 인간의 생활 양식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건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입니다. 가변적일까요? 고변적일까요? 가변적입니다. 자, 가변적이다, 상대적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상대적이란 건 무슨 뜻이냐? 비교할 상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어때요? 절대적이죠. 가변적이지 않다는 거 고정되어 있죠. 오케이? 그 자체로 모두한테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주제 간의 관계가 자주 나오게 되고 여기에 하나의 꼭지가 뭐라고요? 적응이라고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과 인간의 문화와 관련된 글에서는 adjust to와 같은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고요. 고3쯤 가면은 이러한 주제의 글들 너무 술술 읽힐 거고 문과 친구들은 사회문화나 뭐 윤리학 사전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이러한 관계들을 탐구 과목 속에서 다 배우게 되겠지만 이과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는 하나의 전치사로 사용이 되고요.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하는 것에 관한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comes to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포인트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를 구분해야 된대요. 이건 왜 구분하지?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준동사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동명사는 준, 동, 사라고 배운 녀석들 중 하나죠. 준동사는 동사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사의 성질이 뭔데?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보면은 전부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동사의 성질을 끄집어 내볼게요. 동사의 앞에는요,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는요,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걸 갖게 돼요. 두 번째,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고요. 자동사면 목적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 동사라면, 즉 이형식이나 오형식 동사라면 뒤에 보어도 따라 나오게 돼요. 이처럼 동사의 의미를 완성짓기 위해서 보, 충, 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도 동사의 성질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동사는 여러 가지 품사들 중에서 수식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식어의 종류는 뭐가 있었어요? 형용사와 부사가 있었죠. 이 둘 중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죠? 부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준동사도 수식을 할 때는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이 이외에도 태를 가질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준동사도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형을 가질 수가 있고요. 시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ving pp, to have pp와 같은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와 같은 형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끼고 대표적인 성질인 이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아무튼 이 성질이 왜 중요하냐? 동명사 다음에는 보충어,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명사는 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필수적인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와 동명사가 모두 가능하지만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뿐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적절한 전치사를 이용하여 동명사를 명사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동명사는 준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있어서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명사는 준동사가 아니어서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하나 쓰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전치사예요. 왜? 전치사는 뭘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대부분의 명사는요, of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of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depend on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depend의 명사형은 depend, done, s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의존, 어디 어디에 대한 의존 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뒤에 목적어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이 목적어와 dependence 사이에는 어떤 전치사가 나와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고 정답은 on입니다.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epend의 짝꿍은 누구라고? on이라고. 명사로 바꿨을 때도 그 짝꿍은 변하지 않아요. on으로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명사뿐만 아닙니다. depend, done, 라고 하는 형용사의 경우에도 짝꿍은 그대로예요. 뭐를 사용한다? on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depend on과 같이 짝꿍이 있는 표현들은 전치사까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짝꿍이 없는 동사들은 명사나 형용사로 바꿨을 때 뒤에 누구를 가져온다? 웬만하면 of를 가져온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9 전치사의 목적어 해설 강의를 전부 다 마쳤고요. 화면을 전체적으로 띄워드리니 필기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필기까지 베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